자, 이제 기본서가 나왔거든요. 일단 먼저 이게 법령집이 있어요. 이제 방문각 책은 과목마다 다 법령집이 따로 있어요. 별책 부록으로. 근데 이제 요 설명을 좀 해드리면 우리 민법 조문이 다 들어가 있어요. 가족법 빼고는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험 범위에 있는 것도 있고 시험 범위 아닌 것도 들어가 있어요. 근데 시험 범위 아닌 거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거 있죠. 중요한 조문은 조문 제목 밑에 이렇게 밑줄을 그어놨어요. 조문 제목 밑에 밑줄 그어져 있는 거는 여러분들 시험 범위가 아니지만 알아야 되는 거다. 그래서 제가 거기다 이렇게 표시를 해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밑줄 그어져 있는 조문은 이거는 알아야 된다. 중요한 조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최근에 개정된 법령 다 반영해서 이제 주택하고 상가임대차 보호법 시행령이 개정된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반영해서 지금 나와 있어요. 요거는 민법 공부할 때 기본은 조문이라 그랬죠. 항상 옆에 끼고 그다음에 이 조문을 자꾸 보셔야 돼요. 자꾸 읽다 보면 이제 조문이 어떻게 돼요? 외워지죠. 자꾸 소리내서 하다 보면 외워집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조문들은 이렇게 자꾸 소리내서 하다 보면 외워질 정도로 하면 돼요. 그러면 돼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 기본서는 이제 나와 있는데 장별로 항상 뒤에 문제가 들어 있어요. 장별로 한 장이 끝날 때마다 문제가 들어 있는데 문제가 두 가지가 들어 있어요. 기본 문제라는 게 있고 기출 문제라고 하는 게 있고, 순서가 먼저 뭐가 되어 있냐면 기본 문제가 먼저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기본 문제는 기본 쉬운 거. 근데 기출 문제는 최근에 나왔던 5년치 기출 문제거든요. 그러면 최근에 나왔던 기출 문제는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렇죠? 그러니까 먼저 기본 문제 먼저 푸시고 기출 문제는 다음에 보셔도 돼. 그래서 순서를 기본 문제 먼저 넣어놓고 기출 문제를 뒤에다 넣어놨어요. 그래서 이제 기출 문제도 요렇게 문제가 출제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유형을 파악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제가 저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자랑을 하면 그림을 굉장히 많이 넣어놨어요. 그림을 재밌는 그림도 많이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 우리 이제 민법 조문에 혼화라는 게 있어요. 소유권 쪽에 혼화 동산이 서로 어떻게 됐어요? 혼화 섞여버렸죠. 그렇죠? 이 혼화를 이해할 때 좋은 게 그림이거든요. 그 그림이 거기 혼합 파트에 가보면 뭐가 그려져 있냐면 맥주 있고 양주 있고 폭탄주. 그게 뭐예요? 혼화야. 혼화. 그렇죠? 그래서 폭탄주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요즘은 소맥이죠. 소맥. 하면 어떻게 위에다 티슈 한 장 얹어가지고서 하죠? 붙이잖아. 그렇죠? 그게 뭐예요? 혼화. 그게 혼화. 그러면 이게 혼화가 딱 들어오잖아. 개념이. 그렇죠? 무주물, 선점, 유실물, 습득, 매장물 발견 다 옆에 그림 그려져 있어요. 그림 그려서 요게 무주물 선점이고 요게 매장물 발견이고 그렇게 아예 딱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나중에 이제 보시면 이렇게 여기 옆에 이렇게 그림이 그려져 있어요. 무주물 선점은 지금 고기 잡는 거죠. 그렇죠? 유실물 습득은요. 돈 주웠네. 그렇죠? 매장물 발견은요. 땅 팠더니 뭐 나왔죠. 그렇죠? 이런 게 이제 옆에 다 그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조금 도움이 많이 되실 거고, 그다음에 옆쪽에 지문을 많이 넣어놨어요. 지문. 우리 시험에 나왔던 지문 있죠. OX. 그게 여기 옆에 많이 있으니까 읽으시면서 바로 뭐 하실 수 있느냐, 복습을 하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놨어요. 아마 이 책이 이제 거의 아마 오자나 이런 걸 찾으실 수 없을 거야. 오자 발견하시면 신고하세요. 그럼 제가 상품 드립니다. 진짜로요. 왜냐하면 그만큼 이게 이제 제가 계속 다듬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거의 없을 거예요. 오답도 거의 없고. 그러니까 믿고 보실 수 있어. 됐죠? 이게 1차는 걔네들이 그러더라고요. 표지에 작년에 표지가 이상인데 1차는 금박이고요. 2차는 은박이랍니다. 이 금박이야, 금박. 자, 그럼 이제 우리는 물권법 총론 제일 첫 번째 뭐 한다 그랬냐면 물권의 의. 제일 첫 번째가 채권과 뭐 한다? 비교한다. 그죠? 자, 그래서 거기 오늘 받으신 프린트 보시면은 거기 이제 표로 정리가 되어 있는 게 또 있죠. 그렇죠? 그거 보시면은 그럼 내용이 이제 여러분들이 쉽게 파악하실 수 있어요. 거기 있는 거. 근데 자, 물권하고 채권하고 가장 큰 차이가, 아까 물권은요. 거기 보시면은 자, 물권 법정주의 대부분 무슨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다. 강행 규정이니까 거기 절대적이라고 돼 있고, 근데 채권은요.
임의 규정이죠. 그러니까 청구권, 그래서 계약 자유 원칙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이제 다 성질이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물권은 배타성을 가지니까 공시를 요하죠. 그러니까 공시의 원칙이 적용이 되는데 채권은요. 공시의 원칙이 적용 안 되죠. 그다음에 이제 양도성이 나오는데 요거는 요렇게 이해하시는 게 좋아요. 이 채권과 비교할 때 여러분들이 제일 비교하기 좋은 게 전세권하고 임차권이에요. 전세권은 물권이고 임차권은 채권이거든요. 응? 물권인 거는 바로 이제 한 장만 넘기시면 이 페이지에 보시면 물권 해가지고서 용익물권 쪽에 보시면은 그림 그려져 있죠. 이 페이지에 오늘 받으신 프린트 이 페이지에 보시면 용익물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있죠.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권은 물권이에요. 근데 임차권은요. 거기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권은 뭐예요? 채권이에요. 임대차 채권이에요. 그러면 전세권하고 임차권의 차이가 뭐냐? 제일 큰 차이가 전세권은 뭐 하는 거예요? 지배권이에요. 지배하죠. 임차권은요? 청구권이잖아요. 채권이니까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남의 물건 지금 쓰는데 전세권자는 지배한단 말이에요. 지배하니까 자 남의 물건 쓰다가 어디 고장 난 거 있어요. 그러면 지배하는 사람이 지가 알아서 고쳐야죠. 그러니까 수선 의무는 어디 고장 난 거 있을 때 수선할 의무는 전세권자는 지배하는 사람이니까 지배하는 사람이 수선해야 돼요. 그러니까 수선 의무를 누가 져요? 전세권자가 지는 거예요. 근데 임차권은요. 채권이니까 뭐 해요?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한테 뭐 해요? 어디 고장 난 거 있으면 고쳐달라고 청구하잖아. 뭐가 지금 안 돼요? 전화 오잖아요. 그럼 임대인이 어떻게 해줘야 돼요? 고쳐줘야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선 의무는 누가 져요? 임대인이 지는 거죠. 근데 임대인이 수선을 안 해줘요. 임대인이 바쁘다고. 그럼 임차인이 어떻게 해요? 자기 돈 들여서 수선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임대인한테 수선비 달라고 청구하죠. 이 수선비를 뭐라 그러냐면 법에서 필요비라 그래요. 그러면 임대차는요.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인정이 돼요. 임차인한테. 그렇죠? 그런데 여기는요. 누가 수선해야 돼? 전세권자가 수선해야 되니까 전세권자는 집주인한테 필요비 상환 청구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수선 의무가 누구한테 있느냐? 이게 일단 달라진다. 두 번째는요. 얘는 물권이죠. 물권이니까 얘는 동의받을 필요 없이 양도할 수 있어요. 자기 마음대로 팔아먹을 수 있어. 물권이니까. 그런데 임차권은 채권이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되냐?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 보시면 양도성에 보시면은 물권은요. 양도성 제한 불가 원칙. 그럼 양도하는 걸 제한 못 한다는 얘기는 물권은요.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렇죠? 근데 채권은요. 양도성 제한이 가능하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양도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야만 양도할 수 있다고요. 전세권은 설정자, 집주인 동의받지 않고도 뭐 할 수 있는데? 양도할 수 있는데. 그렇죠? 근데 임차권은요. 임대인의 뭘 받아야? 동의를 받아야만 뭐 할 수 있다? 양도할 수 있다. 하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보시면은 효력은 또 나올 거니까 맨 밑에 보시면 물권, 채권이 경합했죠? 그럼 누가 우선해요? 네, 물권이 우선해요. 그렇죠? 물권이 더 쌈 잘한다고요. 그래서 물권이 우선한다. 그게 돼 있고. 자, 이제 그 밑에 주체는 하실 거 없고요. 인, 자연인, 법이니까. 그럼 이제 밑에 나오는 게 물권의 뭐요? 객체. 자, 이제 객체 보십시다. 두 번째. 물권의 객체. 자, 객체는 뭐다? 물건이다. 근데 이 물건이 어떤 물건이어야 돼요? 예, 제일 먼저 현존해야죠. 왜 현존해야 된다? 물권은 뭐 하는 거니까? 예, 지배하는 거니까. 아, 지배하려면 있어야 지배를 하죠. 없는데 어떻게 지배를 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거꾸로 뒤집으면 목적물이 멸실이 되면 지배를 못하니까 물권은 소멸하죠. 어떻게 소멸한다고요? 절대적으로 소멸한다. 그렇죠? 두 번째가 특정돼야죠. 특별하게 정해져야죠. 이 특별하게 정해지는 것과 관련해서 뭐 나와 있어요? 거기 뱀장어 판례. 그렇죠? 자, 이제 뱀장어 판례 설명해 드릴게요.
서울에서 제 별명이 뭐냐면 팔레문호야. 예, 내가 모든 걸 다 팔레로 설명하기 때문에 팔레문호야. 이것도 뱀장어 팔레가 있어요. 근데 왜 팔레문호라고 됐냐면 내가 팔레에다 다 이름을 붙였어. 무슨 사건, 무슨 팔레 이렇게 이름을 붙여. 그래야지 이해하기가 쉬울 거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 뱀장어 팔레라고 있어요. 자, 이제 뱀장어 팔레를 설명해 드릴게. 이게 왜냐면 논점이 연결되는 게 여러 개가 있어요. 여러 개가. 근데 일단 뱀장어에 어떤 게 있는지부터 먼저 아셔야 돼. 뱀장어가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단 제일 첫 번째 눈 없는 애들 있죠. 이렇게 꼼장어. 꼼장어 있죠. 꼼장어가 있어요. 먼저 꼼장어. 많이 팔잖아. 그렇죠? 꼼장어 있잖아요. 두 번째는 뭐가 있냐면 우리 이거 바닷장어 있잖아요. 바닷장어를 붕장어, 참장어 그렇게 불러요. 붕장어. 이게 바닷장어예요. 요 붕장어 요 회 떠놓은 게 그게 안하고야 안하고 회. 응? 요거는 바닷장어고요. 그거 말고 민물장어가 있어요. 민물장어. 얘는 자연산이고요. 얘는 양식이에요. 그렇죠? 어느 게 더 가격이 비쌀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근데 얘가 더 비싸. 얘가 더 비싸요. 얘가 왜 비싸냐면 민물장어는 새끼 있잖아요. 치어. 그걸 갖다가 양식을 해서 키우는 거야. 근데 치어 값이 많이 올라가지고서 그래서 이게 더 비싸요. 이게 얘는 좀 쌉니다. 응? 얘가 싸요. 근데 먹어보면 이게 구워서 먹으면 어느 게 더 얘가 조금 더 맛있어. 맛은 얘가 더 있어. 그러니까 더 비싼 거지. 그렇죠? 그래서 여기 요 붕장어 있고 민물장어 있는데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요 민물장어입니다. 민물장어 양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갑이요. 뱀장어 양식하시는 분이에요. 뱀장어 새끼예요, 새끼. 응? 새끼 뱀장어가 지금 10만 마리가 있어요. 새끼니까 양식을 해야 되잖아. 키우려면요. 사료값도 들어갈 거고, 그렇죠? 전기값도 들어갈 거고, 비용이 들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을한테 어떻게 했냐? 뱀장어 양식을 하기 위해서 1억을 빌렸어요. 그럼 얘는 채무자고 얘는 채권자죠. 그렇죠? 그럼 채권자는 돈 빌려줄 때 그냥 절대 안 빌려주고 뭘 잡는다? 담보를 잡는데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뱀장어밖에 없어요. 뱀장어는 부동산이요, 동산이요? 뱀장어는 동산이죠. 그렇죠? 동산인데 10만 마리가 때로 몰려 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집합동산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민법상 자, 동산의 담보를 설정하려면 뭘 해야 되느냐? 질권을 해야 돼요. 질권 설정 계약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제 한 장 넘기시면 자, 거기 넘겨서 물권 또 다시 봐보세요. 자, 그 그림에 나와 있는 물권의 담보 물권 보시면 유치권, 질권, 저당권 있잖아요. 2페이지에. 그렇죠? 근데 질권은요. 동산 권리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동산에 하는 게 질권이에요. 그럼 질권은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전당포요. 전당포가 질권 설정하는데요. 전당포. 근데 요즘 젊으신 분들은 전당포를 잘 모른대. 전당포 그게 뭐 하는 거예요? 그러신다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원빈이가 영화를 찍었어요. 아저씨. 아저씨 영화에서 원빈이가 뭐로 나와요? 전당포 주인으로 나와요. 그렇죠? 그래서 뭘 가지고 왔냐면 디지털 카메라 있잖아요. DSLR. 그걸 가지고 와서 돈을 빌렸어. 그래서 원빈이가 어떻게 해요? 그 카메라를 받아가지고서 자기 그 뒤에 이렇게 창고에다 딱 올려놓죠. 보관 전당포 올려놓는데 딱 올려놓죠. 그렇죠? 그 안에 뭐가 들어있었어요? 마약이 들어있었어. 그래서 악당들이 어떻게 했어요? 쳐들어와가지고서 도로 뺏어갔잖아. 그것만 가져갔으면 되는데 누구도 잡아갔어요? 세론이도 잡아갔어. 그렇죠? 그래서 원빈이 어떻게 했어요? 머리 깎고 잡으러 간 거잖아. 그게 영화 아저씨예요. 그렇죠? 영화 아저씨 스토리가 그거야. 그렇죠? 그래갖고 원빈이가 가서 찾아온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원빈이가 뭐로 나왔다고요? 전당포 주인 아저씨로 나왔다고요. 그렇죠? 그래서 뭐 잡았어요? 디지털 카메라. 그거 동산이잖아요. 담보 잡고 어떻게 했어요? 물건 받아서 전당포에 딱 보관해 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질권을 설정해야 돼. 동산이니까.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뱀장어 20만 마리를 얘한테 인도해 줘야 돼. 그러니까 얘가 자기 그 전당포에다 보관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갖다 놓을 때가 있어요? 전당포 10만 마리 어디다 갖다 놔? 그럼 여기다 갖다 놓으면요. 양식은 누가 해요?
소는 누가 키워? 아니 얘가 지금 양식을 대신해 주겠어요?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얘는 어떻게 해요? 점심시간에 한두 마리씩 꺼내서 아마 구워는 먹을 거야. 그렇죠? 먼저 자란 놈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아니 10만 마리 티는 나겠어? 티도 안 나는데 뭐. 그러니까 그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질권을 설정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 했냐? 동산 양도 담보 계약을 하는 거예요. 동산 양도 담보예요. 동산이죠? 그렇죠? 양도 담보라는 얘기는 일단 이 담보가 뱀장어잖아요. 이걸 채무자가 일단 점유를 하고 있어요. 자기가 갖고 있어. 그렇죠? 근데 나중에 변제액에 돈 못 갚으면 1억 못 갚으면 담보를 뭐 하겠다? 양도해 주겠다. 돈 못 갚으면 너 가져가라. 그렇죠? 근데 그 전까지는 내가 양식하고 키우겠다. 그래서 양도 담보 설정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양도 담보는 누가 인정해 줬어요? 판례가. 지난번에 우리 외우셨잖아. 판례가 인정해 준 관습법상의 물권이 3개가 있다. 첫 번째, 지난번에 외웠는데 분묘 기지권. 두 번째, 관습법상의 법정 지상권. 세 번째, 동산 양도 담보. 얘는 뭐예요? 판례가 인정해 준 관습법상의 물권이죠. 얘가 관습법상의 물권이라고요. 관습법상의 물권이니까 이 물권의 객체는 어떻게 돼야 돼요? 특정돼야 되죠. 그렇죠? 특정돼야 되는데 얘가 지금 점유하고 있잖아요. 채무자가.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먼저 자라는 놈이 있어요. 먼저 자라면 내다 팔고 또 새끼 집어넣어요. 먼저 자란 놈 내다 팔고 새끼 집어넣어요. 그러니까 뱀장어 얼굴이 자꾸 바뀌죠. 그렇죠? 처음 있었을 때 그 뱀장어 아니라니까? 뱀장어 얼굴이 자꾸 바뀌는 거야. 그러니까 목적물이 어떻게 돼요? 변동되죠. 목적물이 변동이 됐을 때 특정성이 유지가 되느냐 상실이 되느냐. 우리가 뱀장어 먹을 때 얼굴 구별하고 잡아먹어요? 장어 구이집 가면 어떻게 해요? 저기 저 얼굴 긴 놈, 저 꼬리 긴 놈 요 놈으로 잡아주세요 그래요? 아니고 그냥 장어구이 2인분 주세요 그러죠? 그렇죠? 그럼 사장님이 물어봐. 어떻게 드릴까요? 소금구이로 드릴까요? 양념으로 드릴까요? 그럼 어떻게 얘기해요? 반반 섞어서 양념 반 프라이드 반 아니야. 그러니까 섞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목적물이 변동되더라도 전체적으로 뱀장어 10만 마리는 계속 유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럼 특정성이 유지된다? 상실된다? 특정성은 유지되는 거죠. 우리가 뱀장어 잡아먹을 때 얼굴 구별하고 잡아먹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특정성은 유지가 된다. 이게 왜 필요하냐면 만약에 특정성이 상실되면요. 내다 팔고 다시 집어넣어서 다시 계약해야 돼. 다시 계약하고 거기 담보에다가 얘는 담보 1번, 담보 2번 다 번호 붙여서 사진 찍어놔야 돼. 아니, 특정성 그게 특정이니까. 그렇죠? 그런데 특정성이 유지가 되니까 다시 계약할 필요 없다 이거예요. 그러면 현재 이 뱀장어는 최초 양도담보 설정 계약할 때 그 뱀장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현재 뱀장어에도 양도담보의 효력은 미친다 미치지 않는다. 효력은 미친다. 이해됐어요? 그래서 그게 바로 유명한 뱀장어 판례입니다. 근데 여기 하나 내용이 더 있어요. 하나 내용이 더 있는 게 뭐냐면 뱀장어는 지금 10만 마리입니다. 양도담보권은 몇 개겠어요? 1개요? 10만 개요? 1개요. 그렇죠? 아까 일물 일권주의 그랬거든. 그러면 물건이 1개면 권리도 하나 있어야 되잖아. 그렇죠? 근데 얘는요. 물건은 10만 개인데 권리는 1개죠. 그럼 일물 일권주의에 대한 뭐가 되는 거예요? 예외. 예외가 되는 거죠. 항상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다? 예외가 있다. 그러니까 얘는 일물 일권주의 예외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논점이 지금 3개가 있죠. 제일 첫 번째 동산 양도담보는 뭐다?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동산은 질권을 설정해야 되는데 설정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목적물을 인도해 줘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판례가 인정해 준 게 동산 양도담보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그럼 이 물권의 객체는 어떻게 돼야 돼요? 특정돼야 되는데 자라면 내다 팔고 새끼 집어넣었단 말이에요. 목적물이 변동되더라도 특정성은 유지가 된다. 그렇죠? 세 번째 뱀장어는 10만 마리인데 양도담보권은 몇 개다? 1개다. 그러니까 수개의 물건 전체 위에 1개의 물건이 성립했으니까 뭐다? 일물일권주의에 대한 예외가 된다. 이렇게 연결되는 내용이 이거예요. 나중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걸 이제 드셔야 돼 또.
왜 드셔야 되는지 아세요? 이게 안 하던 거거든. 여러분들이 공부를 안 하다가 하니까 나중에 한 7월 달 정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힘이 딸리기 시작해. 체력이 붙여. 체력이. 가만히 앉아서 수업만 들었는데 왜 배가 고픈 거죠? 더 배고파. 네? 더 배고프다니까. 그게 그래요. 응? 저도 프로 선수잖아. 강의라는 사람이니까 체력이 뒷받침돼야 되거든. 다 먹어봤어요. 다. 뭐죠? 그 개소주도 먹어보고 그 달팽이 그것도 먹어보고 다 먹어봤는데 먹어본 것 중에서 가성비 최고는 이거더라고. 장어 엑기스. 아니 근데 이게 먹을 시점이 있어요. 먹을 시점이 한 7월 달에서 8월 달쯤 먹어줘야 돼. 그래야 한참 힘쓸 때가 언제? 9월 달, 10월 달이잖아. 9월 달, 10월 달에 힘을 써야 되니까 그때 가서 힘이 나요. 근데 9월 달, 10월 달에 그걸 먹으면 어떻게 돼요? 끝나고 난 다음에 시험 끝나고 난 다음에 막 기운이 넘치는 거야.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미리 먹어놔야 돼. 미리. 예? 미리. 그래서 이거 저기 뭐야 우리 개론 선생이 이거 해요. 장어 엑기스. 사연이 많아. 얘가 이거 하겠다고 강의 안 하고 시골로 내려가는 애들 내가 다시 픽업해서 다시 응? 아니 이렇게 강의도 잘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은 왜 거기다 묻혀? 그래서 아니다 너는 응? 다시 강의해라. 그래서 작년에 이제 광주에 강의를 하고 올해 여기 와서 같이 지금 강의를 하는 거예요. 강의 잘하잖아. 그렇죠? 그러면 강의를 해야지. 본인 능력을 발휘해야지. 왜 거기서 장어 엑기스를 만들고 있냐고. 장어 엑기스는 지금 동생이 만든대. 아무튼 나중에 힘내셔야 돼. 힘내셔야 돼. 아니, 그때 가면 이렇게 하늘이 노래져요. 그래서 막 주사도 맞고 링겔을 맞고 막 그러시는 분도 있어. 아 진짜로 그래요, 진짜로. 그러니까 먹어본 것 중에서 나는 아무튼 이게 제일 낫더라고. 자, 특정 이해됐죠? 뱀장어 나오면 이제 딱 생각됐죠? 그렇죠? 세 번째가 독립이요. 이 독립이 연결되는 게 뭐냐면 일물 일권주의예요. 여기서 요 일물 있죠? 일물. 일물이 하나의 무슨 물건? 독립된 물건이야.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요. 자, 그래서 요 내용은 일물 일권주의 가서 하시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 이제 프린트 2페이지 보세요. 그럼 일물 일권주의 원칙 나오죠. 그렇죠? 일물 그게 뭐라고요? 하나의 독립된 물건이잖아요. 그러니까 물건의 일부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거죠. 독립이 돼야 되니까 물건의 일부 구성 부분에는 물권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죠? 일권은 하나의 권리잖아요. 그렇죠? 하나의 권리인데 이게 이런 뜻이에요. 하나의 독립된 물건에는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은 존재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양립이 뭐예요? 두 개가 서 있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의 독립된 물건에는 소유권이 두 개 있을 수 있어요? 없죠. 그렇죠? 양립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자 양립할 수 없는 물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게 일권. 그렇죠? 세 번째 주의 수개의 물건 전체 위에 한 개의 물건이 성립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게 원칙이지. 그렇죠? 물건이 여러 개 있으면 물권도요. 여러 개 있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수개의 물건 위에 한 개의 물건이 성립하면 안 되는 거죠. 원칙. 근데 원칙에 뭐가 있어요? 예외. 예외가 뭐예요? 뱀장어 판례예요. 그렇죠? 뱀장어 판례가 바로 예외잖아요. 이 일물 일권주의만 나오면 제가 아직도 잊지 못하는 추억이 하나 있어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우리 물권법 교수가 그때 제가 대학 다닐 때 TV 드라마 중에서 하버드 대학의 공부벌레들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었어요. 근데 거기 나오는 교수가 킹스필드 교수라고 저 사람이 탁 오면 출석부를 탁 꺼내요. 그래갖고 아무개군 그러고서 뭘 물어봐. 근데 우리 물권법 교수가 그 사람을 흉내내는 거야. 그럼 딱 와서 딱 출석부 펴고 아무개군 이렇게 물어봐요.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 시작하기 전에 이제 우리 앉아 있는데 내가 옆에 내 친구한테 그 친구가 지금 김성태라고 이름도 기억나. 목소리 흉내내서 김성태군 그 교수님이 그렇게 얘기해요. 김성태군 일물일권주의가 뭔가? 근데 교수님이 딱 들어오자마자 출석부를 딱 피더니 김성태군 일물일권주의가 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야. 내가 조금 전에 장난치고 한 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대답은 못하고, 응? 대답은 못하고 주위에 있는 애들은 다 웃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막 혼났어. 근데 일물일권주의가 뭔가 그랬더니 걔가 뭐라고 대답했어요?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존재합니다. 그럼 어떻게 돼요? 틀리다니까. 하나의 무슨 물건이요? 독립된 물건에는 그렇죠? 일권은요. 하나의 권리가 아니라 양립할 수 없는 권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원칙입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근데 막 주위에서는 웃고 있지. 걔는 대답은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권리만 존재하다니까 이놈의 새끼야. 혼나는 거지. 일물은 뭐예요? 하나의 독립된 물건에는 일권은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권리는 존재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일물 일권주의는 다른 거 하는 게 아니고요. 뭐하고 연결된다 그랬어요? 독립이요. 그러면 독립이 문제가 되는 거는 부동산이겠어요? 동산이겠어요? 동산은 다 독립돼 있죠. 그렇죠? 그럼 뱀장은 어떻게 누워 있던가요? 수족관에. 나란히 줄 맞춰서 누워 있죠. 서로 꼬리하고 입을 막 물고 있어요? 아니잖아요. 다 독립돼 있다니까. 그러니까 동산은 독립이 있어서 문제가 될 게 없고 독립이 문제가 되는 건 어디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자, 부동산은 뭐라 그랬어요? 토지와 그 정착물. 그럼 정착물 중에서 토지하고 별개로 취급하는 게 뭐다? 건물. 그렇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토지. 토지 땅이잖아요. 그렇죠? 토지는 쭉 연결돼 있잖아요. 그걸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렇게 지도에다가 선을 그어요. 선을 그어서 구획을 나눠요. 구획을 나눠서 지번을 매겨요. 지번 번지. 번지수를 매기고 토지를 세는 단위를 필 그래요. 필. 이게 필이야. 보통 필지 그러죠. 필지. 그러니까 토지는 어떤 단위로 독립되어 있냐? 필이요. 그러면 여기는요. 한 필의 일부죠. 그렇죠? 한 필의 일부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한 필의 일부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일부를 떼서 팔려면 땅 중에 일부만 떼서 팔려면 먼저 뭘 해야 되겠어요? 먼저 뭘 해야 되겠어? 이게 뭐예요? 분필. 이게 분필이잖아. 그러니까 먼저 뭘 해야 돼? 분필을 해서 떼서 독립시켜서 팔아야 된다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일부에는 소유권이 성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일물 일권주의야. 그렇죠? 그럼 원칙이 있으면 뭐가 있어요? 예외가 있죠. 그렇죠? 예외에 뭐가 있냐면 용익물권이에요. 용익이 뭐예요? 사용수익. 그렇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꼭 한 필의 땅을 다 사용수익해야 되나요? 아니죠. 나 요만큼만 뭐 하겠다. 사용수익하겠다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용익물권 밑에 보면 뭐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은 한 필의 토지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다. 예외. 그렇죠? 그런데 이제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나오느냐? 그거 안 물어봐요. 그거 물어보는 시점은 지나갔고, 그럼 예외 뺀 나머지는 다 뭐예요? 원칙. 그렇죠? 그러니까 한 필의 토지 일부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한 필의 토지 일부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예외는 용익물권만 예외니까 나머지는 다 뭐가 되는 거예요? 원칙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한 필의 토지 일부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걸 저당권 가서 물어본다고요. 그걸 저당권에서 물어본다고. 저당권에서. 이해되셨어요? 그러니까 문제를 옛날에는 용익물권은 한 필의 토지 일부에도 설정할 수 있다 이렇게 나왔어. 옛날에는. 그건 옛날이고 이제는 뭐예요? 문제가 발전이 되잖아. 예외 물어봤으니까 이제 다시 어디로 간 거예요? 원칙으로 간 거예요. 그래서 한 필의 토지 일부에는 저당권 설정할 수 없다 이거예요. 됐죠? 그러니까 토지는 필이라고 하는 단위로 독립이 돼 있다. 자, 이제 두 번째 건물이요. 앞으로 이렇게 그리면 이게 뭐다? 예, 건물입니다. 이렇게 그리면 지금 자 코끼리를 삼킨 이구아나가 아니고요. 이건 뭐다? 건물이다. 여기가 뭐예요? 토지고 여기가 건물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사방에 뭐가 있어요? 벽이 있어요. 그 다음에 지붕이 있죠. 그러면 이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된 거예요. 토지로부터 독립되는 시점이 언제냐? 사방에 벽이 있고 지붕이 있으면 그러면 이 건물은 토지로부터 독립이 된 거예요. 독립이 된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축됐다. 건물이 신축됐다. 그럼 이 독립시킨 사람 있죠. 지붕 얹은 사람 있죠. 그 사람이 신축자. 이 신축한 사람은 뭐 안 해도 등기 안 해도 건물 소유권을 뭐 하느냐? 원시 취득해요. 등기하지 않아도
이 신축자가 건물 소유권 원시 취득해요. 됐어요? 그래서 이 건물을 세는 단위를 동 그래요. 동. 그러면 여기는요. 한 동의 일부죠. 한 동의 일부에는 물권이 성립할 수 있다 없다. 없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그런데 또 뭐가 있겠어요? 예외. 뭐가 있을까요? 아파트요. 아파트 101동 안에는 뭐가 있어요? 101호, 102호, 103호, 104호 있잖아요. 101호, 102호, 103호, 104호를 뭐라고 불러요? 구분 소유권. 그걸 구분 소유권이에요. 그냥 소유권이 아니고 무슨 소유권? 구분 소유권. 그렇죠? 그러니까 구분 소유권은 한 동의 건물 일부에 성립할 수 있죠. 그렇죠? 두 번째가 용익 물권이 세 가지가 있어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그런데 지상권, 지역권 지자 들어가잖아요. 땅 지자. 그럼 어디요? 토지만 되는 거죠. 근데 전세권은요. 토지도 되고 어디도 돼요? 건물도 되죠. 방 한 칸만 전세 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방 한 칸만 전세 놓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전세권은요. 한 동의 건물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다. 예외. 그렇죠? 세 번째 이제 정착물이요. 원래 이 정착물은요. 뭐하고 운명을 같이 해야 돼요? 토지하고. 그렇죠? 그런데 이 정착물에서 여러분들이 하실 게 두 개. 뭐하고 뭐 하시면 되냐면 수목하고 농작물이요. 수목 나무죠. 농작물 무 배추죠. 차이가 뭐라 그랬어요? 얘는 뿌리를 내렸죠. 토지로부터 분리하기가 쉽다 어렵다. 어렵다.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뭐가 됐다? 토지에 부합됐다. 들러붙었다. 얘는 부합이 됐다. 부합이 됐기 때문에 토지하고 운명을 같이 한다고요. 그럼 땅을 팔면요. 나무도 같이 판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수목을 이 나무를 토지로부터 독립시킬 수가 있어요. 독립 떼낸단 말이에요. 왜 떼내는 거냐면 나무만 따로 팔아먹으려고. 아니 나는 땅은 안 팔고 나무만 팔고 싶은 거야. 그럴 때는요. 독립을 시켜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수목을 토지로부터 독립시키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임목법이라고 하는 특별법이 있어요. 임목법에 의해서 임목 등기를 해요. 임목 등기라면 그건 나중에 여러분들이 공시법 시간에 임목 등기 또 나와요. 그래서 임목 등기라면 임목 소유권이 인정이 돼요. 그럼 뭔 소리예요? 토지 소유권과 별개로 나무의 소유권이 인정이 되는 거죠. 그럼 토지로부터 뭐가 된 거예요? 독립된 거죠. 그렇죠? 그리고 이 임목법에는 이 임목에 대해서 뭐도 할 수 있냐면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어요. 그게 임목 저당권.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명인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명인한다. 이게 밝힌다는 거죠. 명인 방법 다른 거 아니고 폰말 있죠. 폰말. 아니면 새끼줄 삥 둘러쳐 놓는 거 있죠. 이게 내 거다 표시해 놓는 거. 그게 이제 명인 방법이에요. 명인.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게 갑의 토지 위에 있는 갑의 나무예요. 그런데 이 나무만 갑이 을한테 판 거야. 그럼 을은 나무 샀잖아요. 그러니까 와가지고서 이 나무에다가 폰말 붙여놓고 하는 거지. 이 나무는 누구 거? 을 거. 이 나무는 을 거. 그럼 이제 나무는 토지로부터 뭐가 된 거예요? 독립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명인 방법이고 명인 방법을 갖추면 토지로부터 독립돼서 뭐가 인정돼요? 이 소유권이 을한테 넘어간 거죠. 그렇죠? 그래서 소유권이요. 자, 이제 시험 문제 핵심은 뭐냐면 얘하고 얘가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임목법은요. 소유권도 되고 저당권도 되는데 명인 방법은요. 소유권만 되는 거죠. 저당권은 되고 안 되는 거고. 두 번째 다른 점은 임목이잖아요. 임목이라고 하는 게 한자로 쓰면 설립자의 나무목자예요. 나무가 서 있죠. 그렇죠? 그럼 나무가 서 있지 뭐 누워 있나? 근데 나무가 어떻게 서 있냐면 병풍처럼 이렇게 쫙 이렇게 서 있는 게 이게 임목이에요. 그러니까 임목은 개념 자체가 복수, 수목의 집단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목이라고 하는 얘기는 나무 한 그루가 아니라 나무 100그루, 1000그루 있을 때 그게 임목이라고요. 그러니까 임목은 수목의 집단만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명인 방법은요. 나무 한 그루도 돼요. 수목의 집단도 되고 나무 한 그루도 되고. 그렇죠? 이 명인 방법을 갖추는 게 또 하나 있는 게 뭐냐면 미분리 과실. 미분리 과실이 뭐예요? 사과나무에 매달린 사과죠.
사과나무에 매달린 사과는 누구 거예요? 땅 주인 거죠. 사과나무는 토지에 부합이 돼 있으니까 사과나무에 매달린 사과는 땅 주인 거라고요. 그렇죠? 그런데 그 사과나무에 매달린 사과만 따로 처분하는 거지. 따로 파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주 쉽게 이마트가 미리 과수원에 가서 그 사과나무에 아직 사과 열리지도 않았어. 근데 미리 다 샀어요. 그런 걸 우리가 입도 선매한다 그러잖아. 열리기도 전에 미리 다 샀다고. 그러면 이마트 가서 어떻게 해요? 여기다가 요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사과는 이마트 거 이렇게 어떻게 해요? 폰말 붙여놓죠? 그게 뭐예요? 명인방법. 그럼 이제 사과나무에 열리는 사과는 누구 거예요? 이마트 거. 그게 명인방법. 미불리고 하시고. 이게 됐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농작물은요. 토지로부터 쉽게 분리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부합이 됐다 안 됐다? 안 됐다 뽑으면 쭉 뽑히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부합이 되지 않았다. 부합이 되지 않았으니까 농작물은 언제나 어떻게 됐다? 토지로부터 독립이 돼 있다. 농작물은 언제나 토지로부터 독립이 돼 있다. 그래서 이 농작물은 뭐하고 비슷하다 그랬어요? 건물이요. 건물도 언제나 토지로부터 독립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건물 소유권 누구한테 있는 거예요? 신축한 사람한테 있다 그랬죠? 그럼 농작물도 언제나 토지로부터 독립돼 있잖아요. 농작물은 누구 거예요? 경작자 소유다. 땅 주인께 아니고 경작자 소유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자, 이게 갑의 땅입니다. 을이요? 허락도 받지 않고 여기다가 배추 심었어요. 배추. 허락도 안 받고 배추 심었어요. 어? 배추 누구 거예요? 을 거예요. 을 거. 배추 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이 말이에요. 누구야 내 땅에다 이렇게 배추 심은 사람 배추 뽑아버렸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게 형법상 손괴죄가 되는 거야. 형법상 손괴죄가 된다고. 왜? 누구 거예요? 을 거라니까. 남의 물건 지금 어떻게 했어요? 뽑아버렸다니까? 망가뜨렸잖아요. 그게 바로 형법상 죄가 되는 거예요. 아니 내 땅인데 내 땅이라도 여기다가 지금 뭐예요? 배추 심으면 그건 심은 사람 거라니까. 그러니까 함부로 뽑으면 돼 안 돼? 함부로 뽑으면 안 돼. 뽑으면 안 되니까 그럼 땅 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 이제 갑은 얘는 물권적 청구권 행사해야 돼. 물권을 물권답게 만들어주는 게 물권적 청구권이니까 이 배추 어떻게 해라? 뽑아가라. 그런데 허락 안 받았잖아요. 허락을 안 받았으니까 동의 안 받았으니까 이게 뭐가 되냐? 불법행위. 무단으로 이렇게 나오면 무단으로 승낙을 안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럼 그게 불법행위라는 얘기야. 그럼 뭐 하겠어요? 불법행위가 뭐 청구해? 손해배상. 그렇죠? 그러니까 갑이 을한테 배추 뽑아가고 그 다음에 손해배상 해라 이렇게 청구를 해야지. 자기가 가서 뽑아버리면요 머리 뽑혀. 예? 예? 그러니까 해주면 하면 돼 안 돼?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임차인이 방을 안 빼요. 임차인이 방을 안 빼. 임대인 내가 집주인이잖아. 그러니까 집주인 어떻게 해요? 또 쳐들어간다고 거기에. 쳐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쳐들어갔어요. 그럼 뭐가 돼요? 주거 침입이 돼요. 주거 침입이. 내 집에 내가 들어가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 그렇죠? 근데 지금 사는 건 누가 살아요? 사는 건 임차인이 산다니까. 그러니까 주거 침입이 돼 버려. 주거 침입이. 응? 주거 침입. 근데 또 기가 막힌 게 있었어. 얼마 전에 뉴스를 보니까 간통죄가 없어졌네. 그렇죠? 그러니까 간통죄가 안 되는 거야. 근데 이 간땡이도 그지 자기 집으로 데려갔어. 자기 집으로 데려간 거야. 집으로. 바람 피는 남자를 자기 집으로 데려간 거야. 집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 바람 피는 남자가 뭐로 처벌됐냐면 주거 침입이요. 간통죄가 안 되니까 주거 침입이 되는 거야. 주거 침입이. 예? 그러니까 남의 집 함부로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거. 남의 집이라니까. 근데 우리는 무슨 생각해? 아, 내 집인데. 아니지. 내 집이지만 주거권은 그 집에 살고 있는 사람은 임차인이잖아. 함부로 들어가면 돼 안 돼? 안 돼요. 그러니까 방 안 뺀다고 쳐들어갔다 어떻게 돼요? 덤태기 쓰고 온다니까. 그 함부로 그렇게 하면 안 돼. 응? 자, 농작물은 언제나 누구 거요? 네, 경작자 소유요. 그렇죠? 요 내용 하시는 거야. 여기서 이거 하시는 거야, 이거.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감을 잡았으니까 다음에는요.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그냥 한번 읽어보고 넘어가면 되는 거라고. 이거는 이제 공부할 때 밑에 바닥에 깔리는 거예요. 자, 일물일권주 하셨고 그다음에 이제 물권 법정주의 하시면 되죠. 이거는 이미 우리 앞에서 한번 봤는데, 그렇죠? 자, 185조 조문 나오죠. 거기 물권법 조문이 여기서부터 시작이에요. 근데 물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예,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이 법률이 뭐냐? 민법, 민사특별법.
민법, 민사특별법. 자, 그러니까 민법이니까 민법상 인정되는 물권이 거기 밑에 8개 나오네. 그렇죠? 점유권, 소유권,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유치권, 질권, 저당권 8개잖아요. 그렇죠? 자, 그건 민법이고 그다음에 특별법상 인정되는 물권 1개만 얘기합시다. 특별법에서 인정해 주는 물권 1개만 얘기합시다. 조금 전에 우리 했습니다. 예? 아, 그 분묘기지권이나 이런 것들은 관습법에서 인정해. 내가 지금 말씀드린 건 법률. 민법 말고 특별법 있을 거 아니에요. 특별법 하나만 하자니까. 하나만. 내가 아까 하나만 가르쳐 드렸어. 임목법. 여기 있잖아요. 임목법. 내가 일부러 몸으로 가리고 있었어. 임목법. 아, 이거 특별법이잖아요. 임목법에서 뭐가 인정돼요? 임목, 소유권, 임목, 저당권.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요. 특별법에서 인정해 주는 거죠. 됐어요? 그러니까 법률이니까 법률 밑에 뭐 있어요? 시행령, 명령, 규칙 있죠. 명령, 규칙으로는 물권 창설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죠? 자, 두 번째. 법률 또는 뭐예요? 관습법. 자, 관습법은 뭐라 그랬어요? 판례. 그렇죠? 판례가 인정해 주는 관습법상의 물권은 딱 뭐밖에 없다. 3개밖에 없다. 그건 어떻게 한다? 외운다. 왜 외워야 되냐면 이거를 제외하고는 무슨 이유를 달아도 인정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된다 이게요. 절대. 그렇죠? 공원 이용권이라는 관습법상의 물권이 있어요, 없어요? 아, 그런 거 없어요. 그게 올해 나온 문제예요. 그런 문거 없어요. 사도통행권이라는 게 있어요. 판례가 있어요. 사도통행권. 사도통행권이 뭐예요? 개인의 땅을 통행할 수 있는 권리. 그렇죠? 그게 사도통행권이죠. 사도통행권이라는 권리는 있어요. 예를 들면 아주 쉬운 게 제주도 가면 올레라고 있죠. 올레가 뭐예요? 자기 마당을 열어준 거예요. 통행하라고. 그렇죠? 그럼 이게 뭐야? 사도통행권을 인정해 준 거잖아요. 근데 이 사도통행권이 이게 관습법상의 물권이냐고. 물권이 되면 안 되죠. 이게 만약에 물권이 되면요. 배타성을 띌 거 아니에요. 그럼 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통행할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입구에서 통행권을 파는 거지. 그렇죠? 그럼 손에 이렇게 감아주겠지. 그럼 갈 때마다 이렇게 뭐야? 보여줘야 돼. 7코스에서 8코스 넘어갈 때 이렇게 보여줘야지 들어 넘어갈 수 있을 거 아니야. 그게 무슨 올레야. 그건 갈래지. 그렇죠? 그러니까 사도통행권이라는 권리는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사도통행권이라는 권리는 있는데 그게 관습법상의 물권이다 아니다? 아니다. 걔가 물권이 돼버리면 안 돼. 배타성을 띠니까 그럼 아무나 통행 못할 거 아니냐고.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인정해 주면 돼야 안 돼요? 함부로 인정해 주면 안 돼요. 그러니까 관습법상의 물권 딱 몇 개? 3개. 이건 외우는 거예요. 그래서 자, 세 번째 뭐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임의로 창설 못한다는 얘기는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밑에 보세요. 종류 강제. 민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을 창설하면 안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질권은 어디다 한다 그랬어요? 동산에. 그런데 갑하고 을이 부동산 질권 설정 계약했어요. 그럼 부동산 질권이라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민법상 없잖아요. 그럼 부동산 질권 설정 계약은요. 물권 법정주의 위반한 거죠. 강행 규정 위반한 거죠. 그럼 뭐가 돼요? 무효. 그렇죠? 그럼 부동산 질권 설정 계약은 무효가 된단 말이에요. 됐어요? 그 밑에는요. 내용 강제라고 돼 있죠. 민법이 정하고 있는 것과 다른 내용을 정한다, 정하지 못한다. 정하지 못한다 이게요. 예를 들어서요. 우리 민법상 저당권이에요. 저당권. 저당권자가 누구예요? 아주 쉽게 저당권자 누구예요? 은행이요. 은행. 그렇죠? 저당권은 자, 저당권자가 점유를 해야 안 해요? 안 하죠. 그렇죠? 채무자가 계속 점유하는 거예요. 저당권자는 점유 안 한다고. 그게 저당권이야. 우리 민법이 정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채무자는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조문에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저당권 설정 계약을 하면서 채무자가 돈 갚을 때까지 저당권자가 점유하기로 한다. 이렇게 약정을 했다고. 그럼 그건 뭐예요? 그거는 내용을 위반한 거잖아. 내용 강제 위반이니까 뭐가 돼요? 무효. 됐어요? 그러니까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는 건 두 가지 뜻이 있다. 첫 번째, 종류 강제. 민법이 인정하지 않는 새로운 종류의 물권 만들어내면 안 된다. 그렇죠? 그다음에 내용 강제. 민법이 정하지 않는 새로운 내용을 정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됐어요? 그런데 자, 채권은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죠. 계약 자유의 원칙이니까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새로운 형태의 계약을 창설할 수 있죠. 얼마든지 다른 내용을 정할 수 있죠.
우리 민법에 보면 계약이 14개가 있어요. 여러분들 시험범위에 있는 건요. 매매, 교환, 임대차. 그렇죠? 그거고. 그러면 여러분들 민법 조문에 예를 들어서 신문 구독 계약이라는 거 있어요,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렇죠? 근데 집에서 이제 신문을 받아봐야 되겠다. 응? 특히 뭐 경제신문을 받아봐야 되겠다. 자, 그래서 신문 구독 계약을 합니다. 민법에 없잖아요. 그렇지만 우리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계약 자유 원칙이니까. 새로운 형태의 계약 창설할 수 있잖아. 그렇죠? 내용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우리 마음대로 정할 수 있죠. 그렇죠? 신문 구독 계약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정해야 돼? 1번. 신문 구독 계약할 때 제일 먼저 뭐부터 정해야 되냐고? 1번. 사은품은 뭐냐? 신문을 받아보는데 사은품은 뭐냐? 이거부터 먼저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약 자유 원칙이니까 계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 해야죠. 그렇죠? 잘. 그래서 1번 사은품은 뭐냐? 누구는 백화점 상품권 4만 원짜리 받았는데 누구는 4만 원짜리 상품권 받고 한경이 스팀 청소기 받았어. 그건 뭐야? 받아내는 능력이잖아. 두 번째 뭐 정해야 돼요? 서비스가 몇 달이냐? 무료 구독 기간이 얼마냐? 아, 그거 정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누구는 3개월 무료인데 누구는 1년 무료야. 아, 그거 다르잖아. 그렇죠? 세 번째는요. 의무 구독 기간이 얼마냐? 의무 구독 기간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전화해야 돼. 끊는다고. 끊는다고 전화하면 이제 뭐라 그래요? 아니, 왜 그러시냐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사은품 받고 서비스 보고 그 다음에 다시 의무 구독 기간 또 정하는 거죠.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얘기 안 하면요. 안 줘. 얘기 안 하면 안 준다니까. 그러니까 계약을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되잖아. 잘. 계약 자유 원칙이니까 잘해야 된다고. 근데 물건은요. 그러면 안 된다고. 구별됐어요? 응? 자, 그래서 물권 법정주의 하셨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효력 나오죠. 그렇죠? 효력이 두 가지가 있다. 뭐하고 뭐가 있어요? 예, 우선적 효력이 있어요. 우선적 효력. 그래서 뭐라고 나와 있어요? 물권은 채권에 우선하는 게 원칙이죠. 그렇죠? 원칙은 물권이 우선합니다. 요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매매는 임대차를 깨트린다. 그랬더니 누구는 매매는 임대차를 부셔버린다. 응? 누구는 매매는 임대차를 부셔버린다. 그거 어디서 나왔어요? 청춘에 덫에서 누가 얘기한 거예요? 시문화가 한 얘기죠. 나 당신 부셔버릴 거야. 그리고 난 다음부터 그 얘기가 유명해졌다니까. 아, 드라마 안 보시는구나.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어디서 타는 냄새 안 나요? 내 가슴이 지금 불타고 있잖아. 그건 어디서 한 얘기예요? 불새에서 에릭이가 한 얘기야. 매매는 임대차를 부셔버린대요. 그렇죠? 어떻게 부시는지 한번 봅시다. 자, 여기 갑이요. 을하고 임대차 계약을 먼저 했어요. 보통 임대차 계약 2년 후로 하잖아요. 그렇죠? 2년 했어요. 그럼 을은요? 임차인이죠. 그러니까 얘는 뭘 갖고 있어요? 임차권이라고 하는 채권을 갖고 있어요. 근데 1년 지나서 경과했어요. 갑이 병하고 매매 계약했어요. 갑이 매매 계약했으니까 병한테 등기해 줬겠죠. 그렇죠? 등기했어요. 병은 뭘 취득했어요? 소유권이요. 이 부동산의 소유권 취득했어요. 자, 그러면 이 소유권은요, 물권이잖아요. 누구한테나 다 주장할 수 있잖아. 병은 갑한테도 소유권 주장할 수 있고 을한테도 소유권 주장할 수 있죠. 병이 을한테 뭐라 그래요? 방빼. 소유권 주장해서 방빼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얘는 임차권이니까 누구한테만 주장할 수 있어요? 갑한테만 주장할 수 있지 얘한테는 대항해 못해. 대항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직 1년 남았다니까? 2년이 했잖아. 2년. 2년 했지만은 2년을 얘한테만 주장할 수 있는 거지 얘한테는 주장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병이 을한테 방빼 그러면 얘는요. 방 빼야 돼.
1년 남았어도 방 빼야 된다니까? 나가야 된다니까? 그래서 매매가 임대차를 지금 어떻게 했어요? 부셔버렸잖아 지금. 그렇죠? 그럼 얘는요. 얘한테 뭐 받아야 돼요? 보증금 받아야 돼. 보증금. 보증금 반환 청구권 채권이잖아. 그러니까 얘가 얘한테 보증금 받아야죠. 근데 얘는 이 매매 계약을 언제 했냐면 밤에 했어요. 왜 매매 계약을 밤에 했을까? 팔고 도망가려고. 네 글자로 야반도주 그래. 야반도주. 얘는 밤에 팔고 도망갔어요. 그럼 얘는 얘 잡기 전까지는 보증금 받아 못 받아? 못 받잖아요. 그런데 얘는 얘한테 방 빼라 그러잖아요. 그럼 얘는요. 보증금은 못 받고 집에서 쫓겨나잖아 지금. 그렇죠? 그러니까 이 임차인은 어떻게 해줘야 되겠어요? 보호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가 필요해요? 예외. 원칙이 이러면 예외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두 번째 예외. 예외는요. 채권이 우선해야죠. 왜? 누구 보호해 주려고? 임차인 보호해 주려고. 그렇죠? 그래서 채권이 우선할 수 있다 이거예요. 근데 예외는 아무 때나 예외가 되는 게 아니죠. 특별히 정한 경우만 예외가 되는 거죠. 그 특별히 정한 경우 제일 첫 번째가 뭐였냐면 우리 민법 621조였어요. 뭐라고 돼 있냐면 부동산 임차권은 당사자 사이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에 협력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그래서 등기를 하면 그때부터 제3자에 대해서 효력이 있다. 그래서 임차권 등기를 하면요. 그럼 뭐가 인정되냐면 대항력이라고 하는 게 인정이 돼요. 대항력. 누구한테 인정되는 거냐면 제3자. 그 제3자가 누구냐면 여기 소유권 넘겨받은 사람 있죠. 병. 이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소유권 넘겨받았잖아요. 양수인. 양수인한테 뭐 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는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임대차 효력을 주장할 수 있으니까 얘가 얘한테 와서 뭐라 그래요? 방 빼 그러잖아. 그럼 얘는 뭐라 그래요? 못 빼. 못 빼. 이게 뭐예요? 대항하는 거예요. 못 빼. 저기 못을 빼란 얘기가 아니고 나 못 나간다고. 그렇죠? 못 나가요. 그러니까 얘가 아직 1년 남았는데 방 빼 그러잖아. 그렇죠? 그럼 얘는요. 못 빼 그런단 말이야. 또 1년 지났어. 이제 2년 지났잖아. 그렇죠? 그럼 얘가 얘한테 와서 또 뭐라 그래요? 방 빼 또 그럴 거 아니야. 그럼 얘는 뭐라 그러냐면 보증금 주기 전까지는 못 빼. 왜 보증금 주기 전까지 못 빼냐면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했어요. 보증금 반환 채무도 누구한테 이전한다? 양수인한테 이전해. 그러니까 얘가 살 때 어떻게 사요? 보증금만큼 까고 사는 거죠. 대금에서 까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얘의 지위를 승계한 거니까 얘가 얘한테 보증금 반환해 줘야 얘가 방 비운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째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해요. 이게 대항력의 내용이에요. 이게. 자, 그런데 임차권 등기했다는 얘기 들어본 적 거의 없으실 거야. 왜 없냐면 일단 조문에 뭐라고 돼 있냐면 당사자 사이에 반대 약정이 없으면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등기에 협력할 걸 청구할 수 있어요. 그럼 임대인은 등기하는 거 좋아해 싫어해? 싫어해요. 싫어하니까 우리 하지 말자 이래버리면요. 소용이 없잖아. 그렇죠? 두 번째는요. 임대인이 해주겠대. 그런데 등기해야 되잖아요. 그럼 돈 들죠. 등기 비용이 한 40만 원 들어요. 30만 원에서 40만 원 누가 부담해야 돼? 등기 비용은 언제나 등기했을 때 이익을 보는 사람이 임차인이잖아요. 대항력을 갖잖아. 그러니까 40만 원 부담해야 되잖아. 그럼 서민 입장에서 40만 원이면 몇 달치 월세인데 부담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세 번째, 임대인도 해주겠대. 임차인도 돈 들여서 등기하겠대. 그래도 이거는 안 해. 임차권 등기는 안 해요. 만약에 돈 들여서 할 바에는 전세권 등기하죠. 임차권 등기 안 해요. 왜 이 등기 안 하고 전세권 등기해요? 돈은 똑같이 들어요. 근데 임차권 등기는 임대차 기간이 끝났어요. 임대인이 보증금 안 빼줘요. 그러면요. 경매권이 없어. 그럼 천상 임차인 다시 임대인한테 어떻게 돼요?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 내야죠. 법원에 확정 판결 받으려면요. 6개월에서 1년 걸리죠. 그런데 전세권 등기하면요. 돈 안 빼주면 전세권은 뭐가 있어요? 경매권이 있잖아요. 돈 안 빼주면 바로 어떻게 해요? 경매 붙여버리죠. 그럼 임대인이 그거 알잖아요. 그러니까 임대인은 어떻게 하겠어요? 빼주죠.
경매 붙일까봐 바로 빼줄 거 아니야. 은행 대출 받아서라도. 그렇죠? 그럼 같은 돈을 드릴 바야 뭐가 더 나아요? 예, 전세권 등기가 더 낫잖아요. 그러니까 전세권 등기 하는 거예요. 전세권 등기 그래서 실무에서 어디서 해요? 오피스텔 전세는 전세권 등기해요. 오피스텔 전세. 오피스텔은 주로 월세인데 전세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응? 그러면 전세금이 또 1억이 될 수도 있고 1억 5천이 될 수도 있죠. 금액이 크잖아요. 그런데 오피스텔을 하는 이유가 집주인이 임대인이 일가구 주택에 안 걸리려고 그래서 뭘 조건으로 하냐면 전입신고하지 않기로 한다. 전입신고를 안 하면 그럼 임차인은요. 보호받을 방법이 없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니까 임차인은요. 그럼 전세권 등기하자. 임차인이 자기 돈 들여서 뭐예요? 전세권 등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전세권 등기를 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 응? 그럼 전세권 등기 비용 얼마예요? 전세권 등기되니까 등기 비용 얼마예요? 아까 30만 원, 40만 원 든다 그랬잖아. 돈 들여서 하는 거야 지금. 그 돈 들여서 하는 거예요. 응? 자, 그러니까 얘는 활용이 돼, 안 돼? 안 돼. 활용이 안 돼서 그래서 나온 특별법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에요. 지금 뭘 얘기하는 거냐면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만들어진 배경. 그래야 이 주택임대차 보호법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가 있다고. 응? 자, 그래서 주임법이 만들어진 거고요. 주택임대차 보호법에서 정하고 있는 주된 내용이 두 가지예요. 일단 첫 번째가 대항 요건을 갖추면 이 대항 요건이 뭐냐면 일단 인도받았다는 얘기는 이사 들어가고 그 다음에 동사무소 가서 뭐예요? 전입신고 하죠. 전입신고. 돈 들어야 안 들어요? 돈 안 들잖아. 전입신고 하면. 그러면 다음날 그걸 이길이라 그래. 이길. 다음날 오전 0시부터 뭘 갖느냐? 대항력을 가져요. 대항력의 내용은 똑같아요. 못 빼. 두 번째,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똑같아요. 대항력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임대차 계약을 오전에 해야 되겠어요? 오후에 해야 되겠어요? 네, 오후에 해야 돼요. 오전에 했어 임대차 계약을. 그럼 임대인이 어딘가 급히 가고 있어 지금. 임대인이 어디 가고 있어요? 은행 갔어.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그날 저당권 설정했어. 저당권 등기했잖아요. 그럼 저당권 등기가 먼저잖아. 그런데 대항력은요. 다음날 오전 0시부터잖아. 그렇죠? 그러면 저당권이 앞서는 거 아니야. 저당권 실행되면요. 대항력 소멸한다고. 방 빼고 나와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임대차 계약은요. 오후에 해야지. 응? 하기 직전에 등기부등본 띄워봐서 저당권 설정된 거 있나 없나 확인하고. 뭔지 아시겠어요? 응? 그날 급하게 임대인이 임대차 계약하고 어디 가고 있다고 지금 은행 가서 대출 받고 바로 어떻게 해요? 바로 등기 띄워버린다고. 그럼 우린 임대차 계약하고 난 다음엔 등기부등본 안 띄워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일이 생길 수 있다니까 가급적 언제 하시는 게 좋아? 오후에. 대항력 인정되고요. 하나 더 있어요. 소액보증금 우선 변제라는 게 있어요. 일단 소액보증금이니까 보증금 전액 아니죠. 보증금 중 일정액이죠. 일정액에 대해서 우선 변제해가지고서 순위와 관계없이 앞에 저당권이 있더라도 먼저 보증금 중 일정액은 제일 먼저 빼줘요. 근데 보증금은 물권이요, 채권이요? 채권이요. 보증금은 채권인데 앞에 저당권은요? 물권이요. 근데 물권 저당권보다 먼저 빼주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채권이 물권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선하는 거잖아. 그래서 얘를 뭐라 그러냐면 최우선 변제라 그래요. 제일 먼저 빼준다 이거예요. 됐어요? 하나 더. 대항 요건 갖추고요. 그 다음에 임대차 계약서에다가 동사무소 가서 확정일자 찍죠. 그렇죠? 확정일자를 찍으면 그러면 이제 뭐가 인정되느냐? 보증금 우선 변제예요. 이걸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 여기는요. 보증금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보증금 전액이요. 여기는요. 보증금 중 일정액에 대해서만 되는 거고. 그렇죠? 얘는요. 확정일자를 찍은 이유가 뭐냐면 저당권하고 누가 순위가 더 빠르냐 따지려고. 그래서 얘는 채권이지만 확정일자를 먼저 찍으면은 저당권보다 먼저 돈 받아갈 수 있다 이거예요. 먼저. 그런데 저당권 등기가 더 앞서면요. 저당권이 먼저 받아가는 거고. 언제나 먼저 받아가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요. 언제나 먼저 받아가니까 얘는 최우선 변제라 그러고 얘는요. 우선 변제라 그러고 이렇게 구분하는 거야. 그렇죠? 얘는 보증금 중 일정액이고 얘는 보증금 전액이고. 그렇죠? 얘는요. 대항 요건만 갖추면 되죠.
근데 얘는요. 확정일자를 반드시 찍어야 되죠. 이게 됐어요? 이게 보증금 우선 변제고 이게 주택임대차 보호법의 제일 핵심이 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왜 주택임대차 보호법이 나온 거예요? 임차인 보호해 주려고. 매매가 임대차를 자꾸 깨트리니까. 근데 민법에는 이게 허당이잖아. 얘가 허당이잖아요. 허당. 그래서 뭐예요? 이렇게 특별법을 만들어서 임차인 보호해 주기 위해서 이런 게 생긴 거란 말이에요. 됐어요?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게 이 대항력이라고 하는 개념 있죠? 대항력이 딱 나왔다. 대항 요건을 갖췄다. 임차권 등기했다. 대항력이 뭐다? 1번 못 빼. 2번 양수인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하니까 보증금 반환치면 누구한테 이전한다? 양수인한테 이전한다. 요 얘기가 그대로 일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대로 똑같아요. 그대로 따라오는 거예요. 그대로. 그래서 요게 뭐가 되는 거예요? 이제 채권이 물권에 우선할 수 있는 예외가 되는 거죠. 아무 때나 되는 게 아니고 요렇게 요건을 갖췄을 때. 그렇죠? 대항 요건을 갖췄을 때 이때 하는 거예요. 이때. 자, 이때 있죠. 요 대항 요건을 갖춰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 대항 요건 여기 전입 신고 있죠? 요 전입 신고가 뭐하고 똑같은 거냐면 등기. 등기하고 똑같으니까 어떻게 돼야 되냐면 물권의 객체는 뭐가 돼야 돼요? 특정돼야 되니까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연립주택 반지하야. 연립주택 반지하요. 다세대 주택이요. 그러면 다세대 반지하는요. 몇 동 몇 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지하니까 가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 B101호라고 돼 있더라고. 반지하니까. 그래서 전입신고를 B101호로 했어요. 그런데 등기부 등본에는 101호라고 돼 있어요. 등기부 등본에는 101호라고 돼 있는데 요렇게 앞에 붙어 있더라고. 그래갖고서 전입신고는 B101호로 했다고요. 그러면 특정된 거예요? 안 된 거예요? 안 된 겁니다. 대항요건 갖췄어요? 갖추지 못했어요? 갖추지 못한 겁니다. 갖추지 못했으니까 대항력 인정돼야 안 돼? 안 됩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방 빼고 나와야 됩니다. 방 빼고 나와야 된다고.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렇죠?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그러니까 특정이 얼마나 중요한 거냐고. 그러니까 이게 몇 동 몇 호인데, 그렇죠? 지금 B101호라고 아니 그렇게 붙어 있었어 앞에 문에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입신고할 때 어떻게 했어요? B101호 이렇게 전입신고 했다고. 근데 등기부 등본에는 101호라고 돼 있더라 이거야. 그러면 특정이 안 된 거잖아요. 안 된 거니까 대항 요건을 갖추지 못한 거잖아요. 그럼 대항력 인정돼야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대항력 인정 안 되니까 방 빼고 나와야 되지. 그렇죠? 가난한 서민들이 오히려 더 쫓겨나오는 그런 문제가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걸 잘해야 된다고. 요건을 꼭 갖췄을 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됐어요? 자, 효력, 우선적 효력했죠? 하나 더 있죠? 뭐 있어요? 물권적 청구권. 그렇죠? 걔가 제일 중요하다 그랬죠? 자, 요건 쉬었다 봅시다.